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예지 계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근남녀썰 최한희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2022년 첫 은근남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고 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2022년에 달라진 금융제도와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요즘 2022년 돼서 작년에도 그렇고 요즘 고객들이 오시면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들 있잖아요. 단골 질문들이 있죠.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정책 같아요.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큰 화두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그 양도세가 양도세. 기존에는 저희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유기간 2년 이상, 그리고 또 양도 당시에 그 해당 주택 가격이 고가주택 9억 원에 해당되지 않는 그 동시 충족이 되어야지만 맞아요. 저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됐죠, 대리님?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금액 있잖아요. 9억이나 12억이 거래가액을 거래가액. 말하는 겁니다. 그게 9억에서 12억으로 상승됐다.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이게 굉장히 예전에 제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변동되면서 다른 세제 혜택의 기준들도 많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드디어 확대가 되는군요. 기존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직계 비속에 한정되었었습니다. 직계 비속이 뭐죠?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죠. 직계 비속. 맞아. 위로 올라가는 게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 분들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원래 아들, 자녀, 딸만 이렇게 면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 딸이 만약 돌아가시면은 배우자 혹은 그의 자녀까지도 확대돼서 세제 지원이 면제가 된다, 상속세가 면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비로 월세를 지원한 적은 처음이라고 해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그래서 뭐 대리님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모여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주거 안정, 주거 안정이나 주거비 부담을 좀 덜어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조금 더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이런 거면 찬성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원래 다자녀라고 하면은 최소한 자녀가 3명 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기존의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이런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바뀐 거네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은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출 관련해서는 2022년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다들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별수 없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을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 DSR을 그렇게 막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규제하던 저희 대출이 일부 강화가 됐죠. 1월부터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해졌죠. 이 모든 대출 총액을 합해서 2억이 초과될 경우 개인별 DSR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주택 구입할 때 6억 초과인 주택을 구매할 때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다 확대해서 6억 초과든 6억 미만이든 대출에 2억만 초과되면은 이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버는 만큼 대출을 받아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조금 더 타이트해진다고 합니다. 더 타이트해진다고요? 네. 이 기준액이 2억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가서 1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 무조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가까운 은행 방문하셔서 나의 DSR 지표 어느 정도인지 내 자금 계획 괜찮은지 확인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더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짜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한 3년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했죠. 2022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치를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원금까지 계속 갚아서 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기조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고 있는데 이번에 2022년에 달라지는 좀 세금 정책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거 없나요? 할인해주는 게 있죠. 네, 저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 대출을 끼고 샀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서 이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산출을 했는데요. 이 3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 표준 하여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옛날엔 대출 금액까지 다 과세 표준 삼아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때렸는데 이제는 그걸 빼고 진짜 순수하게 들어가는 금액만 과세 표준에서 건강보험료를 맞습니다. 한다. 이건 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진 금융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요. 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슬기로운 금융생활 하시려면은 필히 아셔야 되니까 저희 우리은행 통해서나 혹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들 여러분께 전달 드렸었는데요. 시행일이나 또 세부 상세 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또 자세한 내용은 또 관련 기관 통해서 문의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호랑이 기운 듬뿍 받으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